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최근에 문재인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고 조국이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약 2% 정도, 아주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치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1.5% 정도 하락을 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가졌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같은 사람을 강제 임명을 했다고 하면은 이 정도에서 그쳤겠습니까? 엄청나게 지지율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쭉 치솟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쭉 낮아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정상인데 지금 그렇게까지 지지율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우파라고 생각한 사람, 특히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지지자들은 왜인지, 왜 대체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이런 글을 제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어요. 8월 24일 날 민주당에서 조국 문제가 이렇게 터지고 있을 때, 조국의 딸, 이런 의혹이 빗발칠 때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과연 조국 자녀 의혹에 대해서 할 말이 있기는 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워낙 뻔뻔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전략적인 부분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냐? 황교안은 본인이 군대를 안 갔다. 군대 못 간 건데, 어쨌든 황교안 당대표는 피부병 때문에 군대를 못 갔죠. 어쨌든 군대를 안 간 거,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또 황교안 당대표의 아들 특혜 증여 문제를 그냥 물고 늘어졌어요. 이게 팩트건 아니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고 늘어지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일가 사학 비리와 자녀 입시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을 들고 와갖고 어쨌든 프레임 씌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 걸려들었다. 오케이. 민주당이 지금 황교안과 나경원을 물고 늘어지려고 해. 물타기를 하려고 해. 잘됐다. 그러면은 이때는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히려 오케이, 우린 깨끗해, 한번 털어봅시다. 황교안, 나경원, 조국, 문재인 넷을 세트로 묶어서 특검을 갑시다 하고 오히려 치고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8월 25일 날 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겁니다. 황교안, 나경원 이 두 분은 깨끗하다, 자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지금 황교안, 나경원, 조국, 문재인을 세트로 묶어서 특검을 가자고 하면은 민주당이 더 이상 이런 공격을 못할 것이다 라고 보고 제가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원정 출산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경원의 자식을 미국에 가서 낳았다, 뭐 이런 원정 출산을 했다,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겠죠. 이 내용을 한번 보면 민주당에서 내 아들은 미국 국적이 아니다, 이중 국적자가 아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해봐라, 그러면서 출생증명서까지 제출한다고 하면 순식간에 의혹은 사라지고 흔들리는 리더십은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에 의해서 파헤쳐지기 전에 스스로 밝히는 모습을 추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박을 했죠. 피해자 조국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항상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비판도 못하는 민주당이 결국은 거짓 중독에 걸린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고 하면서 최소한의 논리마저 성립되지 않는 물타기를 그만하고 공정과 정의를 구하기 위해서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정 출산 의혹에 대해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들이 한국 국적이 맞고 원정 출산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대응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에서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에요. 조국이 전국민적으로 까이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커버하기 위해서, 쉴드를 치기 위해서 도무지 논리가 없어요. 조국은 정말 잘못한 사람이야. 정말 뻔뻔하고 거짓말도 잘해. 그런데 이것을 물타기를 하면서 황교안, 나경원을 끌고 왔죠. 물귀신 작전을 쓰면서. 그러면서 이 조국이 잘못한 것을 희석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무너졌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로 무너졌나요? 온갖 거짓 선동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고 생각했냐? 내가 하지도 않은 일, 이거 다 거짓말인데 설마 이런 거짓말로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주변에 있던 온갖 간신들과 생각이 없는 참모들은 대통령을 안심시켰다는 거예요. 오히려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뭐 설마 대통령님께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정말 그래도 똑똑한 참모진 중 누군가는 이렇게 충고를 한 사람도 있대요. 아, 지금 이거 사태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대요. 이 사람 말을 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탄핵 심판에 들어가서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 우파에서도 다들 박근혜 대통령이 기각이 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중에 어떤 참모 중에서는 누군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대요. 대통령님, 지금 이것은 정치재판입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기각이 날 것이 뻔하지만 이것은 정치재판이므로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법에 의한 재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민재판이자 정치재판이므로 법에 관한 것들은 변호사들이 어떻게든 하겠지만 정치 싸움에 있어서는 대통령도 엄연한 정치인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정치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도 있었대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람 말을 안 듣고 탄핵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치재판이므로 정치 싸움, 여론에서 밀리게 된다고 하면은 탄핵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비를 해서 박근혜는 정치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무시했죠. 왜? 기각이 날 거라고 믿었으니까. 이 온갖 거짓말로 인해서 설마 대통령이 탄핵이 되겠느냐라고 편안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고 이런 참모진들이 주변에 빠글빠글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도 누군가는 똑똑한 어떤 참모는 아니다. 이거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론재판이고 인민재판이고 정치재판이므로 정치적으로 싸워야지만이 정상적인 기각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정치 투쟁을 했어야 했는데 여론 싸움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탄핵이 되고 구속까지 됐어요. 지금 우리 우파들이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황교안, 나경원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판이 그래요. 지금 민주당에서 물타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물타기야. 이건 물타기니까 신경 쓰지 마.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응을 안 하겠다.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제가 아까 말했죠. 특검 가자고 하자는 거예요. 특검 가자고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 아들은 미국 국적이 아니다. 이중 국적이 아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해라. 그리고 출생 증명서도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민주당이 예측하지 못한 수를 또 둬야 됩니다. 그래? 나 깨끗해. 나 자신 있어. 대응을 안 하는 게 상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오히려 특검을 가자. 그래, 같이 가자. 황교안, 나경원, 우린 깨끗해. 너네, 조국, 문재인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한술 더 떠서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이걸 못 받는다니까요. 이거를 못할 걸 예상을 하고 황교안, 나경원이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이렇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때 적극적인 대응을 함과 동시에 한술 더 떠서 오히려 오케이, 좋아, 잘 됐어. 이참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민주당보다 더 낫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한술 더 떠서 특검을 가자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그래도 민주당보다 한국당이 덜 썩었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조국 사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안 오르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덜 떨어지고 있느냐? 국민들이 볼 때는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조국이 굉장히 쓰레기인 건 알겠어. 그런데 조국 같은 이런 원래 정치 바닥에 굴러먹는 이런 사람들은 다 썩었구나. 국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을 한 썩은 정당, 민주당도 그래도 좀 괜찮은지 알았는데 민주당과 청와대는 조금은 다를 줄 알았는데 에이 결국 똑같은 놈이었어 라고 실망을 하면서 여기에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탈이 생기고 청와대와 문재인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탈은 생기지만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도찐 개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무당충으로 빠지는 것이지 자유한국당으로 이 표가 이 지지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을 세세하게 들여다본 사람들은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민주당보다 더 낫다. 조국과 황교안, 나경원을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언어 도단이다. 어불성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맞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곁가지와 프레임만 보거든요. 이런 세세한 것까지 국민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누가?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날아갔는지를 불과 2년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왜 날아갔어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프레임 싸움에서 밀렸다. 이걸 다 봐놓고도 왜 이렇게 느슨한 대응을 하는가? 자유한국당, 특히 황교안, 나경원 이런 분들은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상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응을 안 하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이 썩은 거나 조국이 썩은 거나 황교안, 나경원이나 그놈이 그놈이야 라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다. 이것을 확실히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해야지만이 내년 총선에 대한 뭔가 플랜을 제대로 짤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기회, 조국 같은 이런 절호의 찬스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 조국은 고지전이에요. 이 조국이라는 고지전에서 마저도 자유한국당이 못 이기게 된다고 하면요. 자유한국당에게 더 이상 두 번 다시 이렇게 좋은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이 조국이라는 이 하늘이 주신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서 이 조국을 끌어내리고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반드시 성공을 해야지만 다음 총선과 대선에 자유한국당에 기회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고지전에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